자원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지금 패시브 건축이랑 경량 목조주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또 건축 비용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우셨을 것 같아요. 패시브 쪽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아까 열외수 환기 장치가 한 1,500 정도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거 빼고 일반 공법으로 하셨을 때랑 그리고 패시브로 할 때랑 예산 차이가 대충 어느 정도 난다고 계산을 하셨나요? 그거를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덕산 건축주님이 그걸 한번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인테리어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네. 그 둘 비교를 한번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크게 추가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봤던 거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열외수 환기 장치, 요 부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향으로 나와 있는 이런 창들에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차양을 해줘야 돼요. 여름에는 너무 많은 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차양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창 이제 외쪽으로 그렇죠. 차양을 통해서. 네네네. 예.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해진 스펙에 돼 있는 만족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뭐 선택이시니까. 네, 여기는 어떤 거 적용하죠? 저희는 앤썸의 코멀링을 썼고요. 지금 이제 바깥에 차약을 달기가 다른 창호를 사용하면 이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앤썸에서 제공하는 애드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앤썸으로 정리. 앤썸에서는 바깥에 차양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가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 이제 패시브 건축을 하려면 이제 안쪽 면에다가 막을 하나 쳐야 되거든요. 가번형 투숙방 습지를 설치를 해서 인텔로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 비용, 물건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시공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는 부분들. 보통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패시브 공법에서 꼭 필요한 게 어쨌든 기밀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단열 성능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는 거, 요걸 많이 이야기하고 열외수 환기 장치, 요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단열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미네랄룰로 중단열, 외단열까지 하셨고, 그리고 기밀 쪽은 안쪽에 인텔로로 한 번 더 감아갖고 기밀도를 높이셨고, 그게 또 주요하셔갖고 우수상도 받으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열외수 환기 장치 별도로 또 하셨고, 아, 바깥에 창호 쪽에 기본 기밀이 잘 되는 창호를 또 쓰셔야 되고, 그리고 차양까지. 요 정도의 스펙업이면은 패시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공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패시브 인증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제 한 번 짓는 거잖아요. 대부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좀 후회를 좀 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이라는 건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패시브 방식으로 짓는 게 충분히 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금방 한 번 짓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 제 생각은 이래요. 한 번 짓는 게 맞아요. 한 번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또 이게 또 매매가 잘 또 되는 이게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전원주택 절대 짓거나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 게,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임대로 단독주택을 살아보시고 거기에서 느끼셨던 게 결로랑 곰팡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부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딱 최적화된 주택은 패시브다라고 결론 내리시고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행착오를 리스크를 많이 들이지 않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렇게 오시게 된다면 평생 한 번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번 갈아타고 싶다? 왜냐하면 살면서 사실 단열 기밀만이 아니라 뭐 동선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건 저도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그러실 수 있겠구나.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지으면은 저는 조금 저평형으로 저평형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와이프가 꿈꾸는 또 주방 쪽의 스펙들 뭐 이런 거를 지금 주택에 담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 집도 이렇게 대면형 한다는 것 자체도
집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죠. 일단 좀 내외장재, 마감재 이쁜 걸로 고급 소재 좀 쓰고 그리고 가사일 하는데 동선상으로 레이아웃 같은 것들 같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지으셔야 여러분들 2번, 3번 짓고 싶은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니까. 그리고 돈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시간 낭비가 많아요. 다시 지으려면 사실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고 싶지는 않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들 잘 보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주택 지으실 때는 꼭 잘 반영하셔서 2번, 3번 짓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살아보시고 이제 단독주택을 지으시는 거라 뭐 단열, 기밀, 그걸 통해서 결로랑 곰팡이 잡는 거는 충분히 패시브로 해결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다른 분들이 겪어보지 않으시면은 이제 체크 못하는 내가 이번에 지을 때 이런 거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집도 이제 지금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산다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머릿속에서 그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펼쳐놓고 그 배치 같은, 동선 그렇죠. 배치 같은 거. 평면도 레이아웃 네. 많이 그려보셔야죠. 그거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나중에 어딘가서는 아, 여기는 조금 뭐가 부족해 라는 부분들이 100% 나타나거든요. 몇 번이나 그렸다가 찢고 그러셨어요? 아,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그 툴들도 했죠. 스케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치프아크리프트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캐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일로 이제 남겨놨던 컴퓨터로 거죠. 계속 그리고 네. 또 삭제하고 또 그리고 삭제하고 그 이거 과정들이 하셨구나. 계속 했었죠. 했는데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는 게 네.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걸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쵸. 그 고민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그 우선순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레이아웃을 수십 번을 지워가면서 완성을 하고 가족들도 나는 만족했는데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달라지죠. 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딸들한테 또 얘기하면 딸들 또 니즈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억지로 짜내갖고 만들어서 건축사한테 갔는데 이거 건축법상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 골조, 이골조로 할 때는 이건 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너무 건축비가 상승됩니다. 이런 걸로 또 타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놓는 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우선순위 1순위 사장님은 어떤 거 하시나요? 저희는 이 공간이었어요. 이제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는 이 공간. 그래서 이제 가장 앞쪽에 볕 잘 드는데 이제 배치를 했던 것도 그거고 가장 많이 생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실 공간의 레이아웃과 뷰와 채광에 신경을 많이 썼다. 여러분도 참고하셔갖고 단독주택을 지으실 때는 내 생각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각, 특히 아내의 생각을 또 반영을 많이 하셔갖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시공하시다가 하시다가 바꾸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도급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중간에 그쵸. 바꾸는 게. 이게 직영 건축의 또 매력 중에 장점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저희 지금 안방에 들어가는 문 네.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네. 이제 시공을 했다가 다시 시공을 한번 했었고요. 그러니까 골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면 조명하는 부분들 처음에 생각해서 구멍 다 뚫고 다 했다가 석고를 다시 다 석고 막고 다시 뚫는 작업까지. 조명에서 또 고민을 몇 차례 또 하셨군요. 네, 하셨습니다. 이게 도급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사실 픽스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조율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또 비용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그 거기서 뭐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는 상황들도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못하죠, 사실. 대부분 돈 주면 할 수는 있죠. 공정 뒤로 밀어지고 하면은. 근데 그쵸. 이제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 나와버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도급하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저는 이해가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그럴 있는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거 그냥 다시 좀 막고 하는데 그 비용이 그런데 거긴 또 스케줄 새로 잡고 새로운 사람을 부르고 그러니까 따블이 들 수밖에 없는
이게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레이아웃 잡고 도면 그릴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어져 가면서 또 공간을 보면 엄청 달라져요. 아, 이거 내가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또 이게 보니까 또 틀린 거야. 네, 그러니까 골조만 세웠을 때 그 느낌과 그 앞에 이제 석고가 들어갔을 때 느낌이 또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장의 소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랑 슬기롭게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시려면 직영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네, 대신 조금 더 힘들긴 하죠. 왜냐하면 공정관리의 일부분은 이제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네. 얼마나 여기 오셨어요? 거의 뭐 직영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카페 보시면 저희 그 100일 골조 올라가는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팀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CCTV로 기록을 한번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도 있으셨구나. 말씀드리고 흔쾌히 뭐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CCTV 걸어놓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파일 다운받으러 메일 왔어요 사실. 제가 꼭 여기 있어야지만 일이 진행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왔었던 느낌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팅.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공정별로 체크해 주시면서 네.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고. 그래서 한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때 왔을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을 걸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석고보도 이렇게 다 해놓고 나면 못 하나 박으려면 어디다 박아야 되는지 몰라요. 뒤에 그 스터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그쵸. 가늠을 해가지고 여기에 스터드가 있다 없다를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꼭 그거를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사진을.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직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그 과정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자리 찾기가 또 유효하니까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도급 현장, 이제 대형 하우징 업체에 맡겨놓고 도급 현장에다가 만약에 CCTV처럼 그렇게 계속 뭔가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면 아마 중간에 현장 소장이 나 안 해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작업자들이나. 그런 경우들 저도 촬영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네. 업체도 요즘 생기더라고요. 공정관리 비슷하게 슬슬, 해서. 슬슬 이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자꾸 공부하고 저희 같은 이런 영상들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 문화 자체가 조금씩 더 오픈되고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입주하시고 제일 만족한 거 하나, 그리고 요거는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지으면 요거는 이런 부분 보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만족하는 거는 일단은 그 패시브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 물론 이제 비용은 기본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조금 추가가 돼서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건 이제 더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겨울 난 느낌이 그러니까 결로 곰팡이가 뭐지라는 느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막 문에서 줄줄줄 눈물 흘리는 게 없어지고. 그렇죠. 유리창도 그런 게 없어지니까. 올해는 또 굉장히 좀 추운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고 나왔던 거 보니까 그 부분이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추가로 이제 설치를 했던 이제 열외수 환기 장치, 걔가 또 굉장히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탁하다 또는 좀 머리가 띵하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주택 단지이기는 하지만 골프장이다 보니까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있고, 이제 그런데 외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패시브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또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밀이 잘 되고 그 단열 두께가 생기니까 그게 또 차음이랑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회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공간에 대한 배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배치를 이제 저희는 1층에 좀 그
부부 침실을 놓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오게 되는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쪽 공간을 조금 너무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층이 작아졌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세탁실이라든지 팬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좀 작아져서 만약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침실도 2층으로 좀 올려서 부부 침실은 좀 더 프라이빗하게 위로 올렸으면 그냥 단순히 프라이빗 문제가 아니라 공간상 공간 레이아웃상에 1층에 꼭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네, 레이아웃이 넓게. 설계되려면 네.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네. 보니까 안방에서 잠만 자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쵸. 네. 경험하신 분의 이제 사례로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것과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 이렇게 공유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은 후회 없는 주택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요 정도 퀄리티의 아까 기밀 단열이 잘 된 그리고 열애수 환기 장치로 이렇게 쾌적한 이런 주택을 내가 지으면 평당 얼마 정도에 지을 수 있을까를 가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평당으로 계산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5평 짓는데 6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850 정도 되나요? n분의 1은 여기 자막으로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게 사시고 평생 한 번 짓는 주택 이제 하셨으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주방 설계할 때 다른 것보다 동선하고 저희 집이 남향이라서 남향의 그 뷰라든지 자연을 최대한 주방으로 끌어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픽스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에서 거실하고 동선이라든지 그런 걸 제일 많이 배려를 했고요. 음식을 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많이 벗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실이 보면 대부분 습식이에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저는 건식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건식으로 이제 세면대라든지 그걸 밖으로 빼고 온전하게 샤워는 그 화장실에서만 하게끔 했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 내 생활 패턴이 어떤지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시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숨겨둔 바다